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도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판문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Good to see you again. 여기에서 한발 따고 가장 처음으로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I didn't really expect it. We were in Japan for the G20. We came over and I said, hey, I'm over here. I want to call Chairman Kim. 네, 김영수 차관님, 사실 굉장히 저 만남, 많은 국민들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김정은 위원장의 또 한 번의 만남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높다고 봐야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북한을 좀 변화시켜서 평양을 맨하튼처럼 이제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합의를 할 때 하나의 영상 자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걸 보면 이제 북한이 그런 이제 새로운 국가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이렇게 가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의 하나의 뭔가 이제 경제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이제 꿈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 이번에 만약에 이제 재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마이웨이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근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뭐 북미 한미 관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우선 이제 뭐 정책 기조와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인사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정도인데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북한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대로 이제 견뎌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했던 방식에서 아주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말 파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접근 방법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가 써버리니까 민주당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북한을 이렇게 한꺼번에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북한이 이제 핵에 관련해서 드로우 다운을 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 안 만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슬쩍 이제 걸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상원 외교위원장을 바이든 후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고 이제 다만 이제 북한이 무언가 이제 적극적인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조치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선 이제 라인업 정비도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 2년 동안 북한에서 공을 들여놨잖아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도 이문 이제 전문 보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갈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미국 차기 대통령이 남북미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alled off. The results tonight have been phenomenal, and we are getting ready. I mean, literally, we were just all set to get outside and just celebrate something that was so beautiful, so good. Such a vote, such a success in record numbers. This is a recor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 선언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셨는데 사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북한은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지만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이제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됐을 때 바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다라는 거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또 이런 거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북한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갈등 상황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 6개월, 1년을 가는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미국하고 빨리 회담을 해서 이제 숨통을 이제 트여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 이제 그래버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이 이제 형성이 돼서 결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뭐 유화적인 이제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공개적으로 무언가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선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한번 이제 기다려보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승리할 경우에 뭐 이런 북미 문제,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와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방위 분담금 문제 이런 게 또 다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우리 정부로서는 어쨌든 북미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걸,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북미가 다시 한번 리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연속선 상에서 북미 관계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요구,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상태라면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레거시라고 하죠.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동안에 했던 압력보다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이 본인에게 나중에 대통령을 그만두실 때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압력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가 제시한 안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뭔가 기존에 좀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이제 힘든 상황도 있지만 결국 이제 뭔가 조건을 맞춰주면 그대로 또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이제 트럼프 쪽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에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화통신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당선되면 거의 보도하겠다 이런 태도 정도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14억 인구는
트럼프 하면은 이를 갑니다. 거의 미치광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부른 거니까. 예.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엄청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뭐 처음에는 10% 관세 물리더니 나중에는 25%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거의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관세를 물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대1로 같이 상대를 했거든요. 중국도 네. 자기가 미국 대 중국으로 상대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동맹과 서로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될 경우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에 그동안 많이 시달리긴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도 여러 다른 동맹이 일본, 뭐 인디아 또는 뭐 호주, 유럽 같이 합쳐가지고 만약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돼서 하는 것 못지않게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개표 상황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향후 지금 한미 관계 등등 전 세계 상황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하태원 선임 기자 지금 네네. 다시 좀 경합주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합주 상황 또 어떻습니까? 네, 아까 사실 이제 심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표 작업이 조금 더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90%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네. 얘기 드렸듯이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모두 한 90%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 펜실베니아는 60% 선에서 그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선전할 거라는 그런 그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어떤 트럼프의 승리로 지금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인구 구성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는 이제 백인, 흑인, 뭐 유색 인종들이 많이 섞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67%.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자신의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백인들. 백인의 67%고 흑인은 13%. 2018년 통계인데요. 13%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 히스패닉이 2018년에 13%였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14, 15%까지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흑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흑인의 어떤 인구 비율 이런 부분에서 임팩트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플로리다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기게 되면서 승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플로리다라는 주는 굉장히 히스패닉 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근데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수는 실제 인구 비율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백인들의 결집이, 그다음에 플로리다라는 곳은 그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요양하거나 편하게 일단 그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서 백인들의 표 결집, 특히 노년층, 그다음에 현장 투표 이런 부분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어떤 투표 열기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가져간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선임 기자님. 예. 만약에 지금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경합주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제 경합 지역이 예. 격차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80%, 90% 지금 이제 개표는 진행됐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예요. 특히 이제 7곳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2%, 3% 이 정도 차이뿐이 안 되는 곳이 위스콘신,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 예. 그리고 네바다 이 세 곳이거든요. 예. 이 세 곳을 만약에 합쳐놓으면은 무려 30석이 넘습니다. 예. 30석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30석을 지금 가져가게 되면 조금만 더 넘기더라도 270석 매직 넘버를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물론 이제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누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얘기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러스트벨트라는 게 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식 철강 같은 게 유명하고 네네. 그 자동차 디트로이트 같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이제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을 유지할 때 정말 잘 나가던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우위를 선점당하면서 거기에는 공장들이 없어지고 디트로이트, 미시간 이런 데 가면 막 폐허 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백인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그래도는 경제는 트럼프가 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 결국에는 트럼프냐 아니냐 하는 선택이었는데 바이든이 선택을 받지 못한 건 트럼프보다 유능하다는 그런 결정적인 인상을 못 준 결국에는 지게 되면 후보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는 미국 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주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임을 주면서 여기에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미국을 더 부강하게 더 잘 살게 만들어달라 이런 표심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미국 대선 속보 전해드렸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